안녕하세요. 엉클바 팩토리의 반미입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 중국 관계에서 패권국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패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공황은 미국의 실패였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나라가 반드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뼈아픈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실패를 딛고 일어나 결국 전후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세계의 중심 통화가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이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공황은 미국을 끝장낸 사건이 아니라 패권국이 되려면 무엇이 부족한지를 뼈저리게 배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돈이 몰리는 나라였지만 위기 때 금융 시스템을 지탱할 힘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 미국은 단순히 경기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질서와 국가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1933년 은행 휴업과 긴급은행법이 대표적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식 금융 안정장치가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공황 이전 미국은 돈이 몰리는 나라였다면 대공황 이후 미국은 위기 때도 시스템을 다시 세울 줄 아는 나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의 중심 통화는 단순히 부자 나라의 돈이 아니라 위기 때도 사람들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나라의 돈이어야 하니까요. 달러 패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이 큰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제도 개혁으로 바꿔낸 뒤에야 조금씩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진짜로 달러 패권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상처 입은 세계는 곧 더 큰 전쟁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은 다시 전쟁터가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막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무기, 식량,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대한 세계 공장이 됐죠. 유럽의 산업 기반이 다시 파괴되는 동안 미국은 생산력, 금융력, 군사력 그리고 전후 질서를 설계할 외교 주도권까지 한꺼번에 쥐게 됩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 세계 경제를 어떤 규칙으로 굴릴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달러 패권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패권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 나라의 시장, 자금, 통화에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진짜 패권이 굳어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은 다시 재건이 절실했습니다. 그 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뿐이었죠. 미국은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무너진 세계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1944년 브레턴 우즈 회의입니다. 미국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전후 국제통화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겉으로는 금과 연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러가 세계 금융의 중심축이 되는 구조였죠. 세계 각국이 직접 금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달러를 통해 국제금융 질서에 들어오는 설계였습니다. 당시 금생산력, 금융, 신뢰, 군사력, 외교 주도권을 모두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유럽은 피폐해졌고 미국은 본토 피해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세계 입장에서 미국 달러를 중심에 놓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브레턴 우즈와 함께 탄생한 IMF와 세계은행도 빼놓을 수 없죠. 겉으로는 국제협력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중심에 선 전후 경제 질서를 제도화한 장치였습니다. 세계는 미국 바깥에서 따로 굴러가는 체계를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질서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마셜 플랜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1948년부터 미국은 서유럽 재건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을 돕는 정책이었지만 더 깊이 보면 미국식 경제 질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유럽이 다시 생산하고 소비하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미국은 돈을 풀어 세계를 살리는 동시에 그 세계가 미국 달러와 미국 시장에 더 깊이 연결되도록 판을 짰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전쟁으로 무너진 세계가 다시 일어서려면 자금이 필요했다. 그 자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그 돈이 달러 중심 질서 안에서 돌아가도록 판 자체를 짜버렸다. 그렇게 달러는 단순한 미국 돈이 아니라 세계 재건의 공용 언어가 됐습니다. 무역도 달러, 외환 관리도 달러, 국제금융도 달러.
달러 패권은 미국이 잘나서 생긴 게 아니라 세계가 회복하려면 달러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달러가 금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거라면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중단했을 때 달러 패권도 함께 무너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과의 연결이 끊겼는데도 달러의 중심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달러의 힘은 금 하나에만 기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역, 외환 보유, 국제 결제, 미국 국채 시장, 미국 금융 시장의 깊이, 그리고 냉전 속 미국의 군사력까지 모든 것이 달러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달러의 신뢰를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달러 패권의 본질입니다. 달러는 단순히 미국 정부가 찍는 종이돈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은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통화이고 위기 때 가장 먼저 찾는 안전 자산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달러로 몰리는 역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대공황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이 몰리는 것만으로는 패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위기를 버틸 제도, 전쟁 이후 질서를 설계할 힘, 세계가 의지할 시장과 통화, 그리고 그것을 오래 유지할 국가 역량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공황은 미국의 몰락이 아니라 미국 패권의 중간 시험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시험에서 크게 흔들렸지만 금융 시스템과 국가 역할을 다시 다듬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 우즈, IMF 세계은행, 마셜 플랜을 통해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를 완성했습니다. 1971년 금태환이 끝난 뒤에도 달러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세계 경제의 뼈대가 달러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금이 사라졌는데도 달러는 왜 더 강해졌나입니다. 지금까지 엉클바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인사이트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라이프콘 구독 부탁드릴게요.